넌 여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야? 동양인이 여긴 왜 온 거야? 여기서 비빌 수나 있겠어? 성차별의 인종차별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이 사람들은 나름 영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과학경진대회장, 17세 한국인 소녀가 전국에서 모여든 미국인들 사이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비가 자주 내리는 이 도시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작은 한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색 간판에 한글로 윤식당이라고 적힌 이곳은 한나 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가게 한쪽 구석, 그 자리엔 늘 책을 펼쳐놓고 수학 문제를 푸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수학은 항상 즐거워. 17세, 고등학교 11학년. 한나는 수학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넘어서 수학은 그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어요. 그녀에게 수학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마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죠.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숫자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숨겨진 규칙을 발견하는 순간 짜릿한 희열을 느꼈어요.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죠. 그녀는 학교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매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상위 0.1%에 들었고 심지어 지역대학에서 열린 수학 세미나에 초청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나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아시아 애들은 원래 수학 잘하잖아. 그냥 문제풀이만 빠른 거 아냐?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기보다는 단순히 동양인이라서 혹은 여자인데 특이하게 수학을 잘하는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았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녀는 같은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풀어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푼 거 맞아? 혹시 답을 외운 거 아니야? 한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증명해야 하지? 그녀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수학을 즐기고 연구하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소수자의 실력은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런 편견에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문제 해결뿐이었죠. 한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식당 운영으로 늘 바쁘셨고 친구들은 그녀가 수학 이야기만 하면 지루했어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8살 어린 남동생 노아. 노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아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눈을 잘 맞추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듯했습니다. 특히 그는 숫자와 특정 패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벽지를 손가락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두드리거나 특정 숫자를 반복해서 중얼거리곤 했죠. 한나는 노아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노아를 사랑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기 어려웠어요.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노아는 말없이 숫자를 쓰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감정이 폭발의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귀에 대고 몸을 웅크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아이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알았어요. 노아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한나는 공부를 하다가 노아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3, 3, 3, 3, 3. 노아는 숫자 3을 반복해서 말하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노아, 지금 기분 좋아? 그러자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한나는 깨달았어요. 노아는 숫자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그 후로 한나는 노아가 반복하는 숫자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노아가 7, 7, 7, 7을 말할 때는 불안해 보였고 2, 2, 2, 2, 2를 말할 때는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노아가 감정에 따라 말하는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죠. 노아는 말을 잘 못하지만 숫자로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자 한나는 너무 신기하고 기뻤어요. 노아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한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숫자 패턴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수학을 활용하면 노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선호하는 숫자 패턴을 분석하면 감정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한나는 노아와의 새로운 대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 시작은 단순했지만 한나는 이날 노아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 달 후 미국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매년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었고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은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볼펜을 손에 쥐고 심호흡을 하며 문제를 풀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문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연필을 깨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머릿속에서 답이 떠올랐습니다. 한나는 거침없이 답안을 작성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진행되자 시험장을 빠져나가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험 정말 어려웠다. 마지막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맞아. 나는 절반도 못 풀었어. 하지만 한나는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는 마지막 문제에서 기존의 풀이법 대신 새로운 풀이 방식을 생각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채점을 하던 교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시험지를 살폈습니다. 이 학생 만점이에요. 풀이 과정이 대학생 이상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결과 발표 순간 한나의 이름이 1위로 호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밥 먹고 수학 문제만 푸나? 야야, 혹시 저 애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질투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한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후 한나는 더욱 깊이 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모의시험에 참가했고 전국 상위 0.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터슨 교수는 그녀의 시험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푼 거야? 이 풀이법은 내가 대학원 때 연구하던 방식인데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떠올렸어? 한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피터슨 교수는 한나에게 대학 수준의 연구를 추천하며 MIT와 스탠퍼드에서 발표된 최신 논문들을 건넸습니다. 이 논문들을 한번 읽어봐. 한나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교수님이 준 논문을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수학과 AI를 결합하면 노아와의 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노아와 더욱 깊이 소통하기 위해 한나는 AI 감정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인 AI는 텍스트와 음성을 분석하지만 노아는 숫자로 감정을 표현하니까요. 노아의 숫자 패턴을 분석하면 감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나는 MIT와 스탠퍼드에서 발표한 AI 연구 논문을 독학하며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공부와 경시대회 준비, 밤에는 AI 연구. 그녀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코딩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오류가 잦았지만 점점 노아의 숫자 패턴을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학 천재라면서
경시대회에서 우승했으면 됐지. 갑자기 웬 연구? 수학은 숫자나 푸는 학문이지. 감정을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심지어 선생님조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나, 내가 연구하는 건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알고리즘을 개발한 끝에 한나는 드디어 노아의 숫자 패턴을 감정으로 변환하는 AI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노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아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써볼래? 노아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순간, 싫어, 이상해. 노아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마치 불편하다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노아, 이거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만든 건데. 노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싫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한나는 좌절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구한 프로그램이 정작 노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노아가 편하게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한나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로그램 코드가 가득 적힌 노트와 연구, 논문이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노아는 사용하기를 싫어했을까? 한나는 노아를 유심히 관찰하며 그가 숫자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AI 프로그램은 단순히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지만 노아의 감정 표현은 숫자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 감정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구나. 그녀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단순히 숫자를 감정에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상황과 과거 경험을 함께 분석해 감정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7을 반복해서 말하면 프로그램은 그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불안함인지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며칠 후 수정된 프로그램을 노아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야, 한 번만 더 해볼래? 이번에도 노아는 망설였지만 한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3. 그가 숫자를 반복하자 프로그램에서 한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아, 내가 3을 반복하는 건 기쁠 때가 많았어. 지금 기분 좋아? 노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건가?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폐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나는 전국과학경진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과학경진대회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천재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연구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었지만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몇몇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너도 참가자야?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왔지? 시애틀입니다. 그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보통 부모님이 다 해주던데 내 연구도 부모님이 도와주셨겠네. 한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표 전 참가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한나가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자 어떤 백인 남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감정을 AI로 분석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다들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지어 대회 발표 순서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는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정해진 발표 순서에서 한나는 중간 순서였지만 갑자기 운영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순서가 조금 변경됐어요. 내 발표는 맨 마지막으로 가야 해. 왜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중요한 연구들이 먼저 발표되어야 하거든. 그녀는 억울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마침내 한나의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수학과 AI를 이용해 감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경진대회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AI, 흔한 연구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AI가 자폐 아동과의 소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이 켜지며 한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AI가 숫자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폐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아는 이제 나는 행복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이내 대회장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결국 한나는 전국과학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발표 전 비웃던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며칠 후 한나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자, 백악관 스템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제목, 귀하의 연구를 보고 싶습니다. 한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연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된 건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여자라서, 아시아인이라서 실력을 의심받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연구자였습니다. 한나는 노아의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손끝으로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초청 메일을 받은 후 한나는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백악관에서 그녀의 연구를 보고 싶어 한다니 정말 내가 해낸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학경진대회에서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발표 자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연구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스템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직접 만나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정장 차림으로 백악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스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교육부 장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나의 연구가 자폐 아동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나는 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동생 노아와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감정을 표현하는 패턴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아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숫자와 감정을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노아가 프로그램을 거부했던 순간,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정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AI는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정 분석기가 아닙니다.
자폐 아동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템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차례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나, 당신은 과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군요. 정부 관계자는 그녀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나의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와 의료기관에서 자폐 아동을 위한 공식 지원 기술로 채택되었고, 이후 공공기관을 통해 자폐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그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생 과학자가 아니라 자폐 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를 이끈 선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초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한나는 가장 먼저 노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아, 뭐 하고 있어? 노아는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3, 3, 3. 프로그램이 반응했습니다. 노아, 내가 3을 말할 때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 맞아? 노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노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내가 나한테 직접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노아는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한나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노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제 한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폐 아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녀는 MIT와 스탠퍼드에서 연구 제안을 받았고, 자폐 아동을 위한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자폐 아동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나, 당신에게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한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학은 숫자를 푸는 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는 힘이죠. 그리고 그녀는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